안녕하세요. 이비사입니다. 예전에 4강 운세보기 기초에서 이런 걸 다루었습니다. 둥글게 목, 화, 토, 금, 수 여기에 기준이 되는 글자를 하나 두었었죠. 이를테면 목이 하나 있고 생극제화의 원리에 따라서 같으면 자성, 생하면은 설성, 극하면 재성, 극 받으면 관성, 생 받으면 인성이라고 했어요. 각각의 의미는 자신감, 즐거움, 성취욕, 인내심, 결핍감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배우와 불배우를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기준을 간목이라고 했을 때 자성이 되는 경우는 양목과 음목이 있겠죠. 양목에는 천간이면 간목, 지지면 인목이 있죠. 음목은 천간이면 을목, 지지면 묘목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설성도 양화가 있고 음화도 있겠죠. 양화는 병화랑 사화, 음화는 정화랑 오화가 있어요. 그러면 재성도 양토와 음토가 있고 관성은 양금과 음금, 인성도 양수와 음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각각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간목은 양이죠. 양과 음이 만났을 때 배우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제대로 만났다고 해서 발을 정자를 써서 정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과 양이 만났을 때는 불배우한다고 했잖아요. 양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해서 편중된 인성, 즉 편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관성도 배우로 만나면은 뭐가 되겠어요? 얘는 정관이 돼요. 불배우하면 편관. 이쪽도 양하고 음이니까 바르게 만났죠? 정, 재성이니까 재. 얘는 그러면은 양과 양이 만나서 편중됐으니까 편재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름이 좀 다릅니다. 정설과 편설이 아니라 이건 그냥 외우세요. 배우하면 상관이라고 하고 불배우하면 식신이라고 해요. 참고로 이거는 먹을 식자의 귀신 신자라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식신하고 한자는 같은데요. 본인이 엄청 잘 먹는다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걸 도와주는 수호신이 붙어있다는 의미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식신은 아니에요. 여기도 정자랑 편자가 아니라 겁재와 비견으로 불러요. 그래서 기존의 자성과 설성은 외우지 마시고 이 둘을 묶어서 비겁, 이 둘을 묶어서 식, 상, 나머지는 똑같이 재성, 관성, 인성으로 묶어서 부릅니다. 이거를 외워야 돼요. 우리가 목화토금수 외울 때 기억하시죠? 목화토금수 똑같은 음조로 비식재관인, 비식재관인 이거는 자주 써먹는 거라 외워놔야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기 기준이 되는 글자는 나의 타고난 성향을 의미하는 일지천간, 일간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팔자가 이렇게 8개가 있으면 여기 년이라고 치고 여기 시라고 했을 때 여기 이 자리 있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나머지 글자들하고 속성이 어떻게 맞아떨어지느냐 그걸 보는 건데 이거 계산하는 게 익숙해지면 좋기는 하겠지만 만세력 보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여기 기준으로 계산한 거라 여기는 나라고 써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비견, 겁재, 식신, 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 편인, 정인을 가지고 나를 돕는 10가지 수호신이라는 의미에서 십신이라고 부르고요. 혹은 여기 재성, 관성 이렇게 써있듯이 고대 점술에서 수호성을 의미하는 십성이라고도 불러요. 또는 형제, 자식, 부인, 아빠, 엄마, 그리고 나의 6 친지들, 즉 가족이라는 의미에서 육친이라고도 부릅니다만 십신, 십성, 육친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상.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십신이라는 표현을 제일 선호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뜻이 어떻게 되느냐, 사실 이 해당 용어들은 우리가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 수두룩하게 나와요. 하지만 그거를 찾아보기 전에 기준이 되는 키워드만 제가 미리 알려드릴게요. 되게 쉬워요.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우하면 외부에 대한 것이라고 배웠고 불배우하면 나만의 것이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정의는 배우하니까 외부에 대한 결핍감이 되고 즉 인정받는 것을 추구합니다. 편의는 불배우하니까 나만의 결핍감이 되고 안정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이게 너무 복잡해지니까 키워드는 노트 정리에다가 써드릴게요. 정관은 외부에 대한 인내심이니까 수용 혹은 타협이 되고 편관은
나만의 인내심이니까 약간 오기 정도로 표현할 수도 있기는 한데, 각각이 추구하는 것을 조금 더 순화해서 표현하자면 타협과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관성인데 약간 반대되는 것 같죠? 정제는 외부에 대한 성취니까 말 그대로 성공을 의미하고, 편제는 나만의 성취가 되니까 요행 혹은 대박으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지금 각각의 십신이 주로 추구하는 것들을 정리하는 중이에요. 상관은 배우하니까 외부에 대한 즐거움이라고 해서 유행이나 인기를 추구하고, 식신은 나만의 즐거움을 얘기하니까 개성이나 자기개발을 추구해요. 겁재는 외부에 대한 자신감, 즉 과시가 되고, 비견은 나만의 자신감, 따라서 고집이 됩니다. 이것이 실전 사주풀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주의 꽃, 십신이에요. 이게 있기 때문에 활자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원래 봄에 태어났으면 여기가 무조건 초록색이거든요. 거의 인목 아니면 묘목일 텐데, 그러면 봄에 태어났을 때는 죄다 낙천적이고 자신감이 넘쳐야 할 것 같은데, 대체로 약간 그런 느낌은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꼭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긴 하잖아요. 그 디테일이 이 십신으로 설명되는 거예요. 오행의 상대성에 의해서. 그리고 눈치 빠른 분들은 대충 느낌이 오셨을 텐데, 자신감이 솟아올라서 행동을 개시하고, 그로써 어떤 성취와 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유지하며 상황에 순응하고, 피드백을 하며 생각에 빠지기까지 비식재 관인은 각각 목화토 금 수에 거의 그대로 대입됩니다. 또 똑같이 비겁은 식상을 생하고, 식상은 재성을 생하고, 재생관 관인상생이고, 인성은 식상을 극하고, 식상은 관성을 극하고, 이 생극재와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상관이 관성을 극하잖아요. 사강에서 관성은 직장 또는 명예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했는데, 이 관을 극하니까 그 관자에 상처상을 써서 관을 상처 입힌다고 상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겁재도 재성을 극하죠. 재물을 극하니까 그 재자에 위협할 겁을 써서 재물을 위협한다고 겁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견과 식신은 원래는 얘네도 상성에 대한 공식이 따로 있기는 한데, 그거는 사주 표준 커리큘럼에 있는 내용은 아니라서 기초 강의에서는 잠시 생략하기로 하고, 어차피 불배우는 뭐라고 했었죠? 나만의 것이라고 했었으니까 다른 십신에 대한 작용이 적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일단은 이 정도로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우리 현상론으로 배우고 있잖아요. 글자 풀이를 막 어떻게든지 짜맞춰서 계산하려는 게 아니라 현상론적인 개념이 잘 잡혀 있으시면 뭐 굳이 이거를 공식으로 풀어야겠어요? 아니, 과시욕이 많은 사람이 재물이 성하겠냐고요. 인기나 유행만 쫓는 사람이 직장이나 명예를 얻는 것도 시시해서 하겠어요. 그래서 왜 얘들만 이름이 좀 특이하느냐 하면, 우리가 점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돈과 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공격하는 거랑 직장을 공격하는 것만 따로 분류를 좀 한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십신의 기본적인 설명은 끝났는데, 일전에 목화토금수나 천간 지지도 다른 데서는 몇 장에 걸쳐서 배워야 한다고 했었잖아요. 십신은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 강의에서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십신 하나하나, 뭐 비견은 어떠어떠하고, 뭐 겁재는 또 겁재라서 뭐 어떠어떠하고, 이거는 따로 특강으로 다룰 겁니다. 근데 오늘 배운 것만으로도 우리가 간편하게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어요.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팔자가 있다면 갑, 을, 병, 정, 뭐 여기는 자, 축, 인, 묘. 그냥 순서대로 쓴 거예요. 여기가 년이고 여기가 시다. 그럼 여기가 일간이죠. 그러면 사회적으로는 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음목의 양목이면은 여기 뭐겠어요? 겁재죠. 이 사람은 첫인상에 과시욕이 좀 큰 사람일 거고, 게다가 인목이니까 허세를 통한 과시를 좀 하겠죠. 일지는 뭐예요? 음이니까 편, 목이 토를 극하니까 편재겠죠. 그러면 축토의 편재니까 다소 독선적으로 나만의 성취를 꿈꾸겠지만, 이 겁재가 편재를 극하죠. 혹은 인목이 축토를 배우로 극하잖아요. 우리가 삼강에서 극은 뭐다? 나의 소모 없이 다른 걸 바꾸는 것이랬으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성취도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과시가 우선되겠네요. 즉, 성취를 위해서 과시를 도구로 쓰는 사람이 아니라 과시를 위해서 개인의 성취를 도구로 쓰는 사람일 거다. 따라서 개인적인 생활보다는 사회적인 활동을 조금 더 우선시하는 사람이 되겠죠. 이렇게 일간과 나머지 다른 글자들 간의 상성을 다 고려해보고도 이 글자들끼리 또 상성을 다 고려해보는 게, 이게 사주풀이를 하는 건데요. 지금 머리 살짝 복잡해졌죠? 나중에 풀이법과 풀이하는 순서도 제가 따로 다 정리해드릴 테니까 그거는 걱정 말고 따라오시고, 대신 방금 전에 이 예시를 통해서 이제는 좀 사주라는 게 어떤 식으로 풀이하는 건지는
풀이는 감이 좀 오셨을 거예요. 실제로 이 십신부터의 풀이는요, 우리가 실제 사주 보러 갔을 때 풀이하는 딱 그거예요. 대신 거기에 몇 가지 디테일하고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섞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거의 실전 레벨에 도달한 정도를 배우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십신에 대한 개념 몇 가지를 좀 더 추가할 게 있거든요. 그거 이어서 좀 배워보고 바로 그 다음 강의에서 우리가 배운 십신으로 본격적인 운세풀이를 조금씩 배워볼 겁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